단원이고요. 이 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도형이잖아, 도형. 도형이에요, 도형. 도형이죠. 도형은 니네가 알고 있는 도형이 이제 뭐가 있죠?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을 싹 다 배우는 건 아니고, 니네가 배우는 도형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래,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새롭게 배우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조금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이라는 도형을 이제 배울 건데, 그 도형은 그냥 도형이잖아. 니네가 원도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는데, 도형이면 도형인데 왜 방정식이라는 말이 붙느냐라는 거거든. 그지? 근데 방정식이 뭐였어요? 방정식이 뭐였죠? 등호가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이걸 좌변과 우변이라고 하죠.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우린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에 들어가 있는, 등식이라고 하면 항상 욕 같아. 아닌데. 이 등식에 들어가 있는 x하고 y 또 z 뭐 이런 문자들이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 미지수가. 그지?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동안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방정식만 봤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정식 풀어라 라고 하면 문자가 한 개 있는 방정식 x만 있는 것만 풀었잖아.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로 살짝 거슬러 가봐. 얘네 뭐 배웠냐면 1차 함수 배웠어. 그래서 y는 2x 뿔 4다, 마이너스 2x 뿔 4다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1차 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얘를 뭐라고 불렀어? 다른 이름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불렀었죠. 기억나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기억나요? 그래놓고 얘를 갖다가 모양을 바꿔서 어떻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썼어요. 2x하고 뿔4를 싹 다 넘겨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썼어. 그럼 얘를 방정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죠. 얘는 문자가 두 개죠. x하고 y에 누군가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경우에 얘는 거짓이 되겠죠. x하고 y에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 거야. 막 때려 넣으면 얘는 참되기가 쉽진 않죠. 어렵잖아. 근데 우연찮게 x에 2, y에 0을 딱 집어넣으면 2하고 0을 딱 집어넣으면 얘가 참되는 거잖아. 그럼 요놈의 해가 2,0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직선이지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지만 직선 모양을 띠고 있는 어떤 도형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얘를 직선이라는 도형의 방정식 얘를 직선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도형들을 그렸을 때 그 도형이 좌표 평면에 그려지잖아? 그지? 좌표 평면에 그려지면 그 도형을 표현하는 어떤 식들이 있을 수 있어. 그 식들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만 배웠어요? 다른 도형 또 배웠는데 니네? 포물선 배웠죠. 포물선도 도형이야. 도형 아닌 것 같죠?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땅에서 공을 던져요. 뭐야? 공을 던져. 공이 사람 머리만. 공 던지면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 포물선인 거잖아. 그럼 얘도 도형 아니야? 그죠? 맞죠? 그럼 얘도 도형이기 때문에 포물선도 도형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함수 개념으로 보면 2차 함수이지만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도형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 y는 x제곱 돼 있잖아. 얘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돼?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이미 배웠던 도형, 직선과 포물선도 있고요. 새롭게 원이라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좌표 평면에서 하는 거잖아. 좌표 평면에서 이런 작업들을 할 거잖아. 근데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알아둬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제일 큰 단원명은 도형의 방정식인데 첫 번째 챕터로서 평면좌표라는 거를 배우는 거야. 평면좌표. 평면좌표를 배우고 그놈의 첫 번째 챕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야. 알겠냐?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니네가 뭘 배워야 될지는 알겠죠? 도형들을 배울 거고 그 도형들을 식으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딸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는 것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배울 테니까 준비를 좀 하시고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직선이 뭔지 알아요? 수직선? 수직선이 뭐야? 니네 수직선 얘기하면 수직으로 만나는 선, 수직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직인선이고요. 그래서 수직선이고요. 오케이? 수직하고 끊고 선인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직선은 뭐냐면 수직선이에요. 오케이? 직선에 숫자를 써서 어떤 간격들을 표시해 놓은 걸 수직선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근데 이미 배운 거죠? 요거야, 요거. 가운데가 0이고요. 그죠? 가운데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죠. 왜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는데 가운데를 어떻게 얘기해? 그지? 어쨌든 적당히 기준점인 0을 잡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일, 중일 같죠, 갑자기. 그죠? 이걸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자, 이 얘기예요. 오케이? 얘를 왜 보냐면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요. 수직선을 가로축에 하나, 세로축에 하나, 두 개 놓은 거기 때문에 수직선에서의 상황을 여기에도 그대로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부터 먼저 배우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수직선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수직선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참 여기서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대요. 여기 1이라는 위치에 점을 찍어놨어. 여기 2라는 위치에 3이라는 위치에 점을 찍어놨어. 됐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점을 찍으면 앞으로는 이 점들의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니네 마음속으로는 이름을 정해놓으면 돼. 알겠니? 점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써요. 요 점의 이름이 A야. 요 점의 이름이 B야. 자, 그러면 A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A는 어디에 있죠? 니네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 1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A는 1에 있다라는 것을 A의 좌표라고 얘기해. A의 위치, 좌표. 좌가 뭐야, 좌? 왼쪽. 앉을 자. 거기에 앉아있다 이 얘기야. 앉아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고정되어 있는 그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걸 좌표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괜찮아요. 나도 왼자라고 생각했어. 우표도 있잖아. 좌표, 우표. 우표. 편지 쓰면 우표 붙여서.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점의 위치, 즉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씁니다. A라는 점은요, 어디에 있어요? 1에 있어요. 그래서 가로치고 1이라고 쓸 거예요. 알겠냐? 이게 수직선에서의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B는 어디에 있습니까? 3에 있습니다. B하고 가로치고 3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니? 이게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됐어? 자, 그래서 점의 위치 표현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A하고 B라는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이 사이 거리 얼마야? 2잖아. 그럼 2라는 값은 어떻게 구했어? 네, 3 빼기 2예요. 두 개의 좌표값을 빼시면 돼요. 알겠어? 더하는 거 아니야. 빼는 거야. 빼셔야 돼요. 빼면 얼마예요? 2죠? 그죠? 근데 어떤 놈이 실수로 1에서 3을 뺐다라고 쳐봐. 그럼 얼마 나와? 마 2 나오죠. 그럼 마 2랑 2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 그러면 야 실수로 잘못 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거기다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이해돼? 누가 더 큰지 몰라. 아니 알죠. 3이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큰 3에서 작은 1을 빼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x1이래. 이 그림이 아예 안 그려져 있고 A라는 점이 x1에 위치하고 있고요. B라는 점은요. x2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A점, B점 사이의 거리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두 개 빼라 그랬지. x1 x2 하면 되겠네. 근데 야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워주는 거야.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어쨌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 괜찮냐? 이해됐죠? 별거 아니죠? 그리고 원점과의 거리는 그 좌표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죠? 빼기 0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x1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괜찮아? 넘어갈게요. 예, 그러면
이번엔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건데 이게 좌표 평면이죠. 그럼 여기에 점을 찍었어. 그럼 A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 개 값만 얘기해 주면 돼? 아니야. 얘는 두 개 값이야. 왜? 수직선은 왼쪽 오른쪽 간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값 하나로 위치가 표현이 돼. 근데 좌표 평면은 왼쪽 오른쪽으로도 가지만 위아래로도 가거든. 그럼 왼쪽 오른쪽 간 값과 위아래 간 값 두 개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x 값하고 y 값 두 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값 y값 두 개를 얘기해 주니까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어? 그 다음 B라는 점이 어디 있어요? x2, y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는 거야. B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요 길이 얼마예요? 중3 애들 옛날에 니네 말고 옛날에 가르쳤을 때 야 요 길이 얼마냐? 그러니까 못 구해요 이러는 거야. 왜 못 구해요? 자가 없어서요. 막 이러는 거야. 자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정말 아니 이거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걔한테 심각한 얘기였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 차로 잰다라는 거야. 중3짜리 애가. 아,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 아니야. 걔 진짜 그랬어. 걔 되게 진지했어. 진지하니까 내가 뭐라 못했지 걔한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면 돼요. 자, 요놈의 x 값이 얼마입니까? x1이거든요. 요놈의 x 값은요. x2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 요놈의 y 값 y1. 요놈의 y 값 y2. 됐어? 그럼 요거를 왜 썼냐면 자, 여기서 요 점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자, 요 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 길이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요 길이랑 같잖아. x1과 x2 사이의 거리. 근데 x1과 x2 사이의 거리는 그냥 단순한 수직선 사이의 거리죠.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두 개 빼고 절대값이잖아. 누구 뺄래? x1에서 x2 빼든 2에서 1 빼든 상관없어. 니네 맘대로 빼도 돼. 왜?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럼 x2-x1이라고 쓸까요? 됐니? 요 길이야. 그 다음 자, 요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절대값 y2-y1이라고 쓰면 될까요? 됐어요? 그럼 요 길이가 해결됐고 요 길이가 해결될 거 아니야. 왜?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럼 얘하고 요 길이 알았어. 그럼 얘 직각이잖아, 당연히.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로 쓰면 되죠. 그럼 뭐예요, 얘?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제곱이라는 것이 절대값을 날려줄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 날라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마이너스 5의 제곱이랑 그냥 마이너스 5의 제곱이랑 어때? 똑같잖아. 얘도 25고요. 얘도 25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없이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제곱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요 공식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진짜 정말 진짜로 욕할 거야. 이건 까먹으면 안 돼. 도형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못 구한다? 그러면 멍청이에요. 농담이고요. 까먹을 수는 있지만 까먹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까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이런 거 정도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x끼리 빼고 y끼리 뺀 거야. 각각 제곱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 이건 피타고라스의 공식이구나. 가로 제곱이고 세로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외우기 쉽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OA 이거는 뭐야? 원점과 어떤 A라는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점이 여기 있고요. A라는 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 길이 물어보는 거야. 되니? 그럼 야, 요 놈의 x1이고 요 놈의 y값이 y1이니까 그냥 x1 자체가 y1 자체가 길이가 되는 거잖아. 물론 음수 쪽에 있으면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제곱하는 거니까 양수로 돌아올 테고 그죠? 그래서 그냥 제곱 x1 제곱 y1 제곱 두 개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요 대각선 길이가 나온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 아니야 마이너스 5, 12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 OA 길이 얼마예요? 니네 야 공부 열심히 안 했구나. 13이죠? 아, 맞다. 아, 피타고라스에서 기억 안 나요? 자존심 상해. 3, 4, 5, 52, 13, 네네네. 85, 17. 그 다음 7,
24, 25. 그죠? 까먹지 마세요. 피타고라스의 수.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막 계산하고 있잖아. 그럼 13 바로 나오잖아. 딴 애들보다 한 4초, 5초 빠른 거야. 그것도 능력 아니냐? 4초, 5초 빠른 것도. 네. 그죠? 그냥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라고요. 알겠죠? 초반에 딱 까먹었어. 괜찮아. 아예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니네가 이제 아직은 고1이니까 대학이 먼 얘기 같아가지고 니네 공부의 필요성 그거를 좀 약하게 느끼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니네 1년, 2년 지나면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니네 내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냐? 니네 인서울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니네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겠지라고 흔히 생각을 하거든. 나 학생 때도 그랬으니까 애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뭐 중학생 때 그때 친구들 하는 얘기가 난 무슨 대 갈 거야? 나 서울대 갈 거야. 뭐 장난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아 그러냐? 네. 선물 막안 눌려요. 야, 나 이거 말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래? 나 때랑 좀 다르구나. 정보가 많이.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때 뭐 인서울 한다고 뭐 동국대 간다고 자기 경희대 간다고 막 이렇게 했던 애들 다 지방 가 있어. 다 이제 서울 간 놈들만 이제 다 친구로 남아 있고 지방 간 애들은 다 떨어졌지. 다 이제 다 친목 관계가 다 떨어지지 그런 애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계속 갈게요. 자,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3,A하고요. 마이너스 1,2가 있어요. 근데 얘는 둘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요. 자, 그럼 어떻게 씁니까? X끼리 빼고 제곱 쓰겠죠. 자, 빼시면 얼마예요? 2예요, 4예요. 그게 눈에 보이세요? 3에서 마일 빼도 되고 마일에서 3 빼도 돼요. 예, 4죠. 예, 그럼 머릿속으로 4의 제곱 쓰시는 거예요. 됐니? 자, 플러스. 자, A에서 2 뺀 거. A만 2의 제곱 쓰시면 돼요. 루트 씌운 게 얼마다? 2루트 5다. 그죠? 그럼 얘는 등식이니까 양변 제곱해도 돼. 그지? 부등식만 안 되는 거야. 등식은 양변 제곱해도 돼요. 그죠? 제곱해버리면 날아가고요. 얘는 얼마 돼요? 20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빼버리면 A마 2의 제곱이 얼마예요? 4 남죠? 그죠? 그럼 A마 2는 얼마? 뿔마 2니까 A는 4가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맞아요? 물론 이거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 인수분해서 풀어도 되지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더 빠르잖아 이게. 이거 언제 풀어가지고 또 전개해가지고 또 인수분해 또 하고 있어. 그지? 됐죠?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AB랑 BC랑 같아.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 A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B하고 C 사이의 거리도 역시 A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만들어진 게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해볼게요. 자, 빼고 제곱이면 루트 안에 1의 제곱이죠. 그죠? 1. 플러스 자 빼고 제곱이야. 그럼 A 뿔 2의 제곱인 거 보이니?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자 BC는 뭐예요? 4의 제곱 16 플러스 그 다음 A-1의 제곱. 그죠?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싹 다 전개해가지고 방정식 풀어야 돼요. 제곱해서 루트는 알려주시고요. A제곱 나오는데 여기도 A제곱 있으니까 A제곱은 굳이 쓰지 말자. 그리고 암산 조금만 해볼까? 4A 나오죠. 마이너스 2A죠. 넘어오면 6A. 됐어? 상수항은 여기다 써도 되지만 넘겨주는 게 좋겠죠. 왜? 1차 방정식이잖아. 2차가 없으니까. 그럼 상수항 넘겨 써버리자고. 이 상수항 얼마예요? 플러스 5. 여기는 플러스 17. 그럼 넘어가서 빼면 12. 그럼 A는 얼마? 2. 끝. 됐냐? 괜찮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문제 갑시다. 이게 국어가 안 돼서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냥 어떤 점이 있는 거야. 좌표 평면에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 P의 좌표 구하는 거 아니? P의 좌표를 알아야지 어쨌든 뭐 거리를 뭐 식으로 쓰든 뭘로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P의 좌표면은 좌표 평면이니까 그지? X가 Y값 두 개가 있을 거 아니냐. 둘 다 몰라요? 둘 다 몰라요?
그럼 둘 다 알아요? 그럼 뭐야? 하나는 알죠? 누굴 알아요? x축 위의 점이래. 그럼 이놈의 x값 y값 중에 뭐가? y값이 0이겠죠. 이건 아는 거죠? 얘는 모르죠? 그럼 a라고 두세요. 됐니? 괜찮아? 괜찮아요? 굳이 그림 그리지 않아도 이제 할 수 있겠죠? x축 위의 점은 y값이 0이야. 알았어? 됐죠? 네, 그러면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를 구해달라 이 얘기야. 그럼 그림을 좀 그릴게. 알았어. 마이너스 1,2가 있어요. A야. B는요, 4,5예요. B예요. 그럼 A하고 B라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X축 위의 점이니까 여기 있겠냐? 아니겠지. 한 요쯤 어딘가 있겠죠. 대충 요쪽으로 그려놓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이 얘기예요. 그거 만족하는 P점의 좌표 구해달라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럼 여기 AP 길이랑 BP 길이 식으로 써야 되겠죠. AP 길이 어떻게 구해요? X 빼고 제곱 Y 빼고 제곱 쓸 거 아니야? BP 길이 X 빼고 제곱 Y 빼고 제곱 쓸 거 아니야? 걔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쓰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예, 그걸로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Q는 어떻게 구해요? Q. Y축 위의 점이니까 얘는 X 값이 0이야. 오케이? 그래서 똑같아요. AQ 이꼴 BQ 해가지고 식 써서 풀면 끝나요. 알겠죠? 이걸 애들이 해석을 못하더라고.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인 거야. 얘가 A고 얘가 B라면 같은 거리인 거야. 같은 거리. 알겠냐? 됐어? 근데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이건 심화 과정인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건 좀 알아두세요. 너무 날렸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3분의 AB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쏘리. 3분의 AB, 3분의 AB, 쏘리. 맞아. 왜 쏘리라고 그랬지? 3분의 AB가 있어요. 그럼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 누굴까요? 자, 파란색으로 찾아볼게요. 일단 두 개의 중점 찾을 수 있겠죠. 맞죠? 중점 찾을 수 있죠. 그럼 얘만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게끔 요 점도 있을 거 아니야. 얘만 있을까? 얘도 있겠죠. 점들이 이렇게 찍히지 않아? 그럼 밑으로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직각이 되지 않을까요? 왜? 요 점으로 긋는다면 얘랑 길이 같으면 이등변삼각형 만들어지잖아. 얘 중점이잖아. 그지? 그럼 수직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등변삼각형의 성질로 중2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보면 걔는 뭐가 되느냐? 요러한 선이 되는데 점들의 모임이 선이 되는데 이 선 자체가 수직이등분선이에요. 알겠냐? 알아두세요. 알겠죠? 됐어요? 네, 요거 심화 과정에 가끔 물어보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알아두시라고. 예, 요선. 요선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이면 수직이등분선이 된다고요. 설명이 좀 내가 좀 중간에 건너뛰었나?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하나가 아닐 거 아니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싹 다 연결해보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등분선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점도 결국 뭐예요? 요 선분 AB를 AB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죠. 선분 AB를 이런 식으로 찾았을 때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면 요 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빨간 선이라고 해서 얘하고 얘를 그렸지만 자세히 보시면 얘가 조금 짧죠? 좀 길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으로 와야 되는 거겠죠? 실제로 니네가 값을 구해보면 A 값 3 나올 거야. 3 나올 거라고. 1, 2, 3부분에 가 있잖아. 그지? 중간에 끊어먹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다라는 내용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역시 마찬가지인데 얘하고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요.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직선 요놈 위에 있다 이 얘기야. 그럼 피해좌표 역시 피해좌표를 구해야 돼. 뭐야 니네가 2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둘 다 알아요? 둘 중에 하나는 알아요 그러면? 둘 다 모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A, B라고 잡는 거야. 알았니? 됐니? 그래서 얘로 잡은 다음에 AP랑 BP랑 같다라는 걸 쓸게요. AP 이꼴 BP. 쓸게요. 그럼 얘를 쓰면 어떻게 되죠? AP 이꼴 BP인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쓸 거 아니야. 다 쓸게 그냥. 자 쓰시면 A만 5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B 뿔 2의 제곱이죠. 는 자 루트 안에 A 뿔 7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B마 2의 제곱이야. 됐니? 맞아요? 그럼 얘를 이제 니네가 풀 거 아니야. 근데 얘를 푸는데 A제곱 A제곱 자 루트를 알려주시고요. A제곱 A제곱 없어지죠. B제곱 B제곱도 없어지죠. 그죠? 그럼 A제곱 B제곱 쓰면 바보. 알았냐? 그 다음에 A 1차항을 보시면 마이너스 10A인데 플러스 14A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A가 될 거야. 맞냐? 됐죠? 그럼 A 1차항 끝났어. 좌변 오면 끝났어 이제. 그 다음 B 1차항은 어떻게 돼요? B제곱 B제곱 날라갔어요. 그 다음 뿔 4B 여기는 마 4B가 있는데 넘어오니까 뿔 8B가 되겠네. 됐니? 그 다음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얼마? 25에다가 4니까 29죠. 29라는 상수항이 좌변에 있어요. 여기는요. 49하고 4니까 53인가요? 그 53에서 29가 넘어서 빠지니까 얼마야? 됐죠? 맞아? 그 다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갖다가 좀 복잡하잖아. 숫자가 크잖아. 그럼 마팔 마팔로 나눌게요. 그러면 3a-b는 마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a하고 b 어떻게 구하지? 못 구하죠? 등식이 하나인데 문자 2개 있으면 이 a하고 b 값을 얼마 이렇게 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요 놈으로 끝난 게 아니야. p라는 게 어디에 있어? 얘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참 되는 거 아니야? 그 b는 2a 뿔 7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식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얘네들이 연립하면 A하고 B하고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얘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 어떤 점 P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A점이 여기 있어. B점이 여기 있대. 그럼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점을 찾는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끔 되는 요 점 P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맞아? 이해돼? 그럼 얘를 찾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이제 푼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수직이등분선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어 보시면 요 점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죠? 수직이등분선 내용이 여기서 똑같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알겠냐? 근데 뭐 여기까지는 심화 과정이니까 얘가 1등급 정도 나오고 싶으면 공부하는데 1등급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그냥 있구나라고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고 기본 내용에 충실합시다. 알겠죠? 이것도 못 풀면서 이걸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일단 이거가 다 끝난 친구들은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가 남았네요. 두 문제만 할게요. 아니야, 시간 금방 합니다. 자, 삼각형의 모양 판단입니다.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정삼각형. 예. 또는 정삼각형 세 변 길이가 다 같은 거잖아. 두 변 길이만 같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등변 삼각형. 네. 그거 말고도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게 직각, 예각, 둔각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삼각형의 이름을 걔네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 자, 세 꼭지점 A하고 B하고 C를 줬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예요. 그럼 좌표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봐봐. 정말 중요한 걸 했는데 봐봐. 9,7이야. B가 2,3이야. 얘는 얼마예요? 8,1이에요. 대박. 나 천재인가 봐. 대충 그렸거든? 대충 그렸는데 여기는 좌표값이 납득이 되는 좌표값 아니냐? 우와. 그지? 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바꿔. 바꾸면 되지. 얘를 C로 할 거야. 얘를 A로 할 거야.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좌표 왜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야? 사람이 정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에 처음 정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가 될 수도 있잖아. 이게 사람의 약속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A라서 얘가 9,7이 되고요. 얘가 C라서 8,1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Y값이 마일이고 얘는 7이잖아. 얘가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림 잘못 그린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좌표값으로 우리가 어떤 길이들을 구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아래에 쓰든 위에 쓰든 그렇게 크게 강박관념 갖지 말라. 만약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라고 한다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라고 좌표평면에 그리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줘야겠지만 이건 대략적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대충 그려놓고 점좌표 써놓고 여기서 길이들 구해도 상관없어. 알겠냐? 그래서 이제 길이들을 구해보는 거야. 자, BC 길이 구해볼게요. X 빼고 제곱, Y 빼고 제곱인데 X 빼고 제곱 6이죠. 그죠? 36에다가 Y 빼고 제곱은 4죠. 16이니까 루트 52가 나오겠네. 아니 52라고요. 루트 5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AB 길이 구해볼게요. 자 빼고 제곱 7이죠. 빼고 제곱 4죠. 7제곱 4제곱도 하면 얼마야? 16에다가 49니까 65인가요? 됐어요? 이거는 자 1, 이거는 8, 1하고 8이고 8에 64, 65인가요? 예, 이등변 삼각형이죠. 와. 알겠어요? 변들 길이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놈 구했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루트 뺄셈이 안 돼. 13이 나왔다라고 쳐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하고 있잖아. 제곱 더하면 요놈의 제곱이 되니까. 그죠? 근데 봐봐.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얘기해 줄 때는 직각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A가 직각인. 오케이? 또는 변 BC가 변 BC. 변 B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직각삼각형 쓰면 틀려요. 그 특이한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누가 직각인지 또는 누가 빗변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얘가 루트 65라 그랬잖아. 그냥 이등변 삼각형 쓰면 틀린다 이 말이야. 어떻게 써야 돼?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니? 누가 등변인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써도 되는 유일한 하나는 뭐냐? 정삼각형.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근데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65가 아니라 얘가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루트 10이 나왔다고 쳐봐요. 뭐야? 직각도 아니고 이등변도 아니고 정삼각형도 아니네. 그럼 뭐 쓰셔야 돼? 얘각인가? 얘 둔각 아니야? 둔각일 거야. 둔각삼각형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누가 둔각이야? 각 C가 둔각이죠? 제일 기니까 얘가 둔각일 거 아니야. 자, 삼각형을 가만히 보시면 변이 가장 긴 순서대로 대각의 크기가 순서가 결정이 돼요.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변이 1대2라고 해서 각도 1대2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변이 제일 긴 변의 대각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루트 65의 대각인 C가 제일 큰 각이겠죠. 그럼 둔각 나와야 되니까 각 C가 둔각인 둔각삼각형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특수한 누군가 있다면 걔를 꼭 밝혀주시고 쓰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밑에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진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 하나. 이거는 이제 볼게요. Y축 위의 점 P래요. 자, 그럼 P의 값 둘 다 몰라요? 아니요. 하나 알죠? 누구 알아요? X 값 알죠? 그럼 0이라고 잡고요. Y 값은 B라고 잡을까요? 됐습니까? 그럼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P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뭐지? 써볼게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이 뭘까요? AP제곱은요. AP 길이 구해서 제곱인 거야. 그럼 AP 길이가 뭐예요? X 빼고 제곱, Y 빼고 제곱 아니야? 루트 1 플러스 B죠. B제곱이죠. 맞아요? 이게 AP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BP의 제곱은요.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이니까 4의 제곱 루트 16 그 다음 플러스 B-6의 제곱이죠. 근데 요놈의 또 제곱이잖아요.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조금 더 써볼게요. 자, 이 제곱이랑 루트랑 같이 날려도 되는 거죠. 날려버리면 얘는 B제곱 플러스 1 나오고요. 자, 얘는 어떻게 나와요? B제곱 마이너스 12B 그 다음 플러스 36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20 아니 52죠. 52 됐죠? 그럼 좀 더 정리해볼게. 2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B에다가 플러스 53이잖아. 그럼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요 값의 최소가 어떻게 구하죠? 그냥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했어? 완전 제곱식으로 묶었죠. 완전 제곱식. 그러면 2 B마 3의 제곱 나올 거야. 그죠? 그 다음 플러스 53에다가 상수항이 마 18 생기니까 35가 될 거야. 그럼 최소값 얼마죠? 35라고 얘기하면 되죠? 왜? B의 모든 숫자들을 막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로서 커지니까 값이 점점 커지죠. 전체 값이. 그죠?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얘가 B마 3이 0일 때겠죠? 즉 B가 얼마일 때? B가 3일 때. B가 3일 때 최소값 35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B가 3이면 0으로 날아가니까. 됐어요? 자, 그게 바로 그때의 P점의 좌표라는 거야. B가 얼마일 때? 3일 때. P점 좌표 뭐? 0,3이다. 이해돼? 괜찮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겨서. 이게 더 나아요? 괜찮아요?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화요일날까지 숙제를 해오세요. 연습 문제 스텝 1까지 숙제입니다. 네네.